전화로 받을 때는 25분이었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강의를 15분 만에 하자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설 선생에 대해서는 안동 사람들은 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권오설 선생이 안 알려지게 기념사업 안 했느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에 기념비 세울 때 잘 아실 겁니다. 안동에서 안동시에 돈 한 번 요구해 본 일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 학술회의를 통해서 권오설 선생에 대한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2003년에 기념비를 세운 뒤에, 그리고 2005년도에 3.1절날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했습니다. 그 포상을 할 때, 처음 사회주의자에 대한 포상을 할 때 그 기준은 2004년 연말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1심위원과 2심위원 전체 만장일치로 기준을 정했었는데, 그때 기준 만들 때 제가 팀장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정했던 것이 이분의 사회주의 운동 내용에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것. 둘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드려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일이 없을 것. 셋째는 월북해서 북한 정부에 기여하는 일이 없을 것. 이 기준에 합당하다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자. 그 기준을 세울 때 그 모델로 제시되었던 분이 바로 권오설 선생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분은 60만세 운동을 일으킨 최고의 대표자이고 격고문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분이고, 또 서대문 형무소 옥중에서 일본 경찰 간부를 그 고문을 했다고 그를 고발하여 법정에 세우는 법정투쟁을 전개했던 분이고, 그리고 1930년 4월에 바로 그 아랫동생,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 권오직 선생이 또 떨려 들어온 얼마 뒤에 아마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옥중에서 고문을 당해 옥사를 하셨고, 그러한 내용이 이 기준에 딱 맞다 해서 2005년도 3.1절 독립유공자 포상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을 할 때 제일 모델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날도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원봉 선생을 포상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준태 선생처럼 월북했다고 하는 그 하나로 지금 포상 안 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안상길 선생처럼 월북했는데 별다른 벼슬에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해서 그 선에서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설 선생에 대한 자료집은 우리 김재영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믿고 자료를 맡겨주셔서 자료집을 크게 2권으로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권오설 선생을 기리는 강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념사업을 해왔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때까지 기념사업도 안 했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에는 김동상 선생님을 비롯해서 동산윤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금까지 포상된 374분, 서울의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이 440분쯤 될 테니까 374분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독립유공자 중에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왜? 기념사업회 만들지 않아도 기념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5년째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강연회를 이곳에서 해마다 해왔습니다. 92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동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을 해왔는가. 그런 와중에 그 철관이 나오던 날,
그날도 4월 15일 날 보건처 여의도에서 독립유공자 심사를 하고 있던 저는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내려왔고 그것을 수습해서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함석, 두꺼운 함석철관, 관이 아니라 곽이죠. 관을 넣은 껍데기를 곽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햇볕을 보자마자 그날 우리 권대 선생님이나 다 보셨잖아요. 권대 선생님도 그러시고 우리 영국 종선도 보셨고 부스러지는 그것을 보존 처리하는데 1년 걸립니다. 탈염 처리를 하면. 탈염 처리하는데 3천만 원이 됩니다. 그 보살것없는 쇠라도 그 당시 안동시장님이 급히 1,000만 원을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겁니다. 그걸 보존 처리하고 전시 유물대를 짜고 일이 벌어지면은 일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날 당장 돈 걱정입니다. 뜻은 좋으나 돈은 누군가가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니까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한 번 더 권호서 선생님을 기리는 자리가 되어서 좋습니다. 올라온 김에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안동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51년간 전개됐습니다.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6년. 꼭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100주년이라고 하는 3.1운동의 그 앞도 반이고 그 뒤도 반입니다.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도 보수 진보가 있었습니다. 의병을 일으켰던 유림들은 독립을 해야 되지만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꿈꾸었던 국가는 군주국가입니다. 1904년부터 나온 계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서양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공화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유림들이 보면 이분들은 진보입니다. 3.1운동 이전에도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있었는데 똑같이 오늘날과 똑같이 보수 진보는 등을 돌립니다. 철저하게 등 돌립니다. 그래서 협동학교에 학생들이 상투를 잘랐다고 예천의 의병들이 와서 공격해서 교감 교사를 죽였던 날이 나라 망하기 한 달 반 전 1910년 7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보수 진보가 둘 다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념과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 둘이 나라 망하던 1910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처음으로 통합을 추구했던 것이 1915년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1919년 3.1운동 때 들어옵니다. 독립운동 후반기에 또 한 번 보수 진보가 만들어집니다. 그 보수 진보가 처음으로 손잡는 것이 1927년 신간회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발표를 하면서 그건 아니다. 1926년 60만세 운동 때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그 선두에 교과서에는 60만세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정리하고 한 줄로 지나갔지만 조선공산당이 주도하면서 천도교 구파라는 우파 세력과 종합적으로 일으켰고 그 선두에 있었던 분이 권호설 선생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북경에서 안창호 선생이 좌파 우파가 통합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시작합니다. 1926년 10월에 그리고 넉 달 뒤에 27년 2월 15일 날 신간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당과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베트남 국민당과 베트남 공산당 모두 좌우 합작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권호설 선생 같은 분이 나타나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운형 선생은 1886년생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출생 연도를 보면 대부분 1890년, 91년, 92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막난 권호설 선생은 1897년생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호치민 1890년, 김재봉 선생 1890년 12월인데 양력으로 하면 1891년, 그리고 이준태 선생 같이 활동하셨던 1892년,
마오쩌둥 1893년, 왕당 선생님 1897년, 주얼레 1898년. 이때가 왜 사회주의가 들어올 때 나이가 20대 초반인 사람들이 주류가 됩니다. 딱 그때. 그래서 권오직 선생 같은 경우는 1906년생이거든요. 육사 선생은 이육사는 1904년생입니다. 당연히 사회주의자입니다. 이육사 선생이 그래서 조선혁명 군사정치관부학교를 일기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사회주의에 관한 글을 많이 씁니다. 민족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분도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1890년대생들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어떻게? 파리 강화에서 한국 문제를 안 다뤄주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계급혁명을 통해서 민족 해방을 이루겠다고 뜻을 세운 사람들. 이분들은 1890년대생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1886년생인 이온영 선생과 1890년대에 오늘 나온 김재봉, 이준태, 안상길 선생도 1890년생. 권오설 선생, 김남수 선생까지 이어지는 요 그룹하고는 출생 연도가 몇 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글이나 활동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걸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도 식민지를 독립시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급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점자본과 계급 일제로 계급투쟁 이론에 그대로 독점자본과 계급을 깨부수면 식민지 한국이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던 분들이 대부분 1890년대생들이고 그것이 아시아의 공통적인 추세였고 또 이런 추세는 당연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좌우 합작을 1920년대 중반에 다 하더라. 그런 큰 추세를 열고 간 모델로 지도자로 권오설 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해방된 뒤에 분단 때문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그동안 덮여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들춰내서 우리 정부도 우리 안동분들도 모두 이분의 공적을 인정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책도 발간하고 강연회를 열고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죠.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내년이 90주기가 돼서 조금 더 짜임새가 있는 행정적으로도 짜임새가 있는 그런 그 기념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